오늘 배울 내용은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쪼개고 쪼개면 뭐 이렇게 원자 나오고 이러겠지. 그 원자들은 애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물질들은 언제 만들어졌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럼 우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걸 또 알아야겠죠. 그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주론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그 우주는 어떤 상태에 있니?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건데, 뭐 과학자들끼리 뭐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겠지. 처음에 이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싸웠던 거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느냐 아니면 팽창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주 팽창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 팽창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고, 누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우주 팽창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근거를 찾아내느냐?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별들을 가져다가 그 별까지 떨어진 거리와 그 다음에 그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요렇게 점을 찍어봐요. 요렇게 점을 찍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요렇게 일정한 기울기에서 애들이 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그러면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별이 있다면 A라는 별은 지구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때 얘는 요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더라, 지구에서. B라는 별은 지구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B라는 별은 지구에서 B라는 별은 요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우주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는 멀어지지 않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건 같은 은하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은하라는 개념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은하, 외부 은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은하라는 개념을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B라고 하는 거는 별이 아니라 A 은하, B 은하 요런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뭐를 우주 팽창의 특징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뭐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일단 여기 우주 팽창의 이제 특징인 거고, 그때 요 거리는, 그러면 그 은하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측정했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그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요런 거 배운 거 기억나죠? 그지?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서 뭐 0이 나오면 10파세기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 속도라고 하는 거, 그 은하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니? 요거는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 얘기를 간단히 좀 하면,
그죠? 자, 도플러 효과는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안 하면 굳이 뭐알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자, 도플러 효과는 자, 우리가 파동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파동이 요렇게 가고 있을 때 요 파동에서 파동 사이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요 파장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찾을 수가, 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어. 내가 내 친구한테 요렇게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자, 내가 1초마다 공을 던지는데 공이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지? 내가 1초마다 공을 던지면 내 친구는 1초마다 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요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공을 던져.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나는 1초마다 공을 던지는 거지만 내 친구는, 그죠? 공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공을 받는, 자,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요 파동에서 요 파동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요때 그 다음 파동까지 오는 걸리는 시간이 이게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파장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요렇게 뒤로 가면서 공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공이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내 친구가 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내 친구한테는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 길어질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요런 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자,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하나는 자,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자, 이 파장, 이게 거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거리하고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다. 요거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대략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자, 그냥 계속 한번 가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우주 팽창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 더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은하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 자, 여기 요렇게 A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B 은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은하에서 내가 A라는 요 은하를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3만큼의 속도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B 은하를 봤더니 B 은하는 좀 더 멀리 있잖아. 얘가 5만큼의 속도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요 A 은하와 B 은하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건데, A 은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은하가 얼마큼의 속도로, 그지? 3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지? 서로 보면 그러겠지? 근데 이 A에서 요 B 은하를 보면 B 은하는 얼마? 8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또, 자, B라는 은하에 있는 외계인이 우리 은하를 보면, 우리 은하는 얼마? 5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고, 요 A 은하를 보게 되면, 얘는 얼마? 그치? 8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 우리 은하에서 우리 지구인들이 보기에는 나를 중심으로 A와 B가 멀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치? 그럼 여기가 중심이겠지. 근데 A 은하에 사는 외계인이 볼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하와 B 은하가 멀어지니까 얘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야. 또 B 은하에 사는 외계인이 보기에는 또 자기를 중심으로 자 A와 우리 은하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두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다 중심이란 얘기는 결국에 진짜 중심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 때 팽창의 중심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우주 팽창설의 이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하튼 허블이 이런 이제 우주 팽창의 근거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다른 뭐 반대는 없었어요. 이건 다 이제 인정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 이제 싸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알았어. 그 다음에 뭐 갖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빅뱅 우주론과 뭐를 가지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또 과학자들이 싸웁니다. VS에.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팽창하니라는 거를 이제 두고 싸우는 겁니다. 자, 빅뱅 우주론 뭘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빅뱅 우주론 다 알죠? 이게 맞는 얘기고, 그지? 결과적으로 정상 우주론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맞는지를 보자는 거고 하나 더 여기에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지 상태 이런 뜻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이렇게 뭐한다? 점점 커진다, 팽창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우주론도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건 그래 알았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우주에 A, B, C라는 이런 은하가 있었다면 우주가 커지면서 그 A, B, C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우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A, B, C 자, 은하가 있었는데 우주가 커지면서 요 A, B, C 은하는 요렇게 있는데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D, E, F 이런 은하들이 더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A, B, C는 정지 상태로 있고 D, E, F가 더 생긴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해서 이런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가 커지니까 크기가 증가하죠. 그지? 자, 그리고 그런데 우주가 커지지만 A, B, C 은하는지 간격만 벌어지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질량은 어때? 그죠? 일정한 거예요. 그지? 이때 자, 이 크기가 뭐야? 부피죠, 부피. 그러니까 크기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그지? 그게 밀도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죠? 요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어떻게? 자, 크기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만큼 새로운 물질, 새로운 은하들이 생겨나니까 우주의 질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주장한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물론 틀린 얘기지만. 그치? 자,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도 일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면서 우주에서 에너지의 밀도가 옅어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옅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한 거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정상 우주론입니다. 결론은 뭐가?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죠. 그지? 자, 그래서 자, 요 빅뱅 우주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우주론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씁니다. 물론 이제 빅뱅 얘기했던 것처럼 빅뱅 우주론이 이긴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이런 빅뱅 우주론에 뭐가 근거가 있겠죠? 그치? 이게 뭐 빅뱅 우주론이 맞았다는 게 그냥 뭐 느낌상 네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잖아. 그게 맞았다는 근거가 있겠지. 그죠? 빅뱅 우주론이 맞았다는 근거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예요. 두 번째는 자,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의 뭐가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 됩니다. 그치? 해서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우주 배경 빅뱅 우주론이 맞았다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요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중에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우선 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제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맞더라 라는 뭐가 근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3대 1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지. 그걸 어떻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얘기를 좀 봐둬야 돼요. 먼저 볼 건 뭐냐면 스펙트럼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입니다. 자, 요걸 보시면 자, 우리가 스펙트럼은 크게 자, 두 가지로 어떻게 연속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선 스펙트럼은 다시 자, 흡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흡수, 방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어디서 관찰할 수 있느냐? 그치? 연속 스펙트럼은 그치? 태양과 같은 별, 태양빛을 보거나 아니면 백열등 같은 것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에서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보통 우리가 우주를 천체를 관측할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 고온의 기체 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온의 기체 혹은 우리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불꽃 반응 실험, 그 실험 같은 거, 그 보통 문제에서는 방전관이라든지, 지 요런 것들 볼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자 어디에서 관찰할 수 있니? 요런 거 이제 문제 또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런 거 같이 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이런 스펙트럼이 찍히는 원리를 한번 잠깐 봅시다. 특히 흡수 스펙트럼 얘기를 한번 볼까?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지? 자,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그지? 자, 빛이 와요. 그지? 자, 이때 빛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대표적으로 가시광선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빛들이 올 거야. 그지? 이때 이 색깔마다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지? 에너지가 우리가 빨간색이 1, 2, 3, 4, 5, 6, 7 이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구로 와서 지구에서 얘네들이 와서 찍혀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부터 빨간색부터 해서 뭐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남색, 뭐 보라색 뭐 이렇게 색깔들이 쭉 찍힐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 와서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하고 자르기 완료 해서 요렇게 했나요? 자, 해서 얘네들이 빛이 그대로 다 오면 지구에 와서 요런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중간에 그지? 자,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그 저온의 기체에 어떤 구성하는 물질들, 원자들이 있겠지. 그 중에 한 원자가 이렇게 봤더니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자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주기율표나 이런 거 할 때 배우는 얘기지만 이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그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커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2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4라고 하고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서 자, 여기 전자가 하나 있었어. 그치? 이 전자가 여기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갈 때 얼마? 에너지 2만큼 흡수해야 되겠지. 아니면 요 전자가 어디로 요렇게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5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지? 아니면 여기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그때는 3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들이 오는데, 있지? 봐봐. 뭐는 자, 빨간색은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근데 이 주황색은 이렇게 오다가, 지? 자, 언제? 요때, 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주황색은 여기 흡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요 노란색도 요렇게 오다가, 그지? 여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 3만큼. 그러니까 요때 얘도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얘 4는 그냥 지나가요.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5도 어떻게 돼? 오다가 흡수되겠지. 이렇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해야 되니까. 6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그냥 갈 거고 7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2에 해당하는 주황색, 여기는 빛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빛이 안 오니까 검은색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노란색,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빛도 중간에 흡수가 돼서 못 와요.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파란색, 여기에 해당하는 빛도 중간에 흡수가 돼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검은색 띠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자, 스펙트럼이 찍히는 원리예요.
특히 흡수 스펙트럼이 찍히는 원리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냥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그래서 자,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선의 위치, 개수를 통해서 그 차가운 기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요 전자껍질 사이의 간격이 원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자들마다 다르니까 여기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 다르겠지. 이걸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면 그게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선의 굵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별에서 자, 수소, B라는 별에서 수소를 발견했다고 치자. 자, 그랬더니 거기에 스펙트럼이 찍혔는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같은 수소니까 같은 위치에 찍혔겠죠. 그지? 그런데 B라는 별에서 온 빛을 스펙트럼을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됐더래. 그게 무슨 말이야? A라는 별에도 수소가 있고 B라는 별에도 수소가 있는데, 자, 어디에 질량비가 어디 A보다 B에서 질량비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수소가 더 많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우리 여기서 자,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죠. 이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거를 관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구나 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주에서는 이런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이라고 했는데 그 수소하고 헬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빅뱅을 봐야죠. 태초에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나면서 뭐가 우주는 초고온 초고압이 돼요.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높은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물질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물질이 다시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초고온, 초고압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요 물질 처음에 만들어진 거 이게 누가 만들어졌냐? 두 가지. 하나는 쿼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입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쿼크는 6종류가 있고 경입자도 6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쿼크와 경입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다 12종류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볼 건 아니고 이 쿼크 중에서도 자 업쿼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운쿼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애들이고 경입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전자가 있습니다. 그치?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자, 얘네들은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게 되는데 뭐를 자, 어떻게 자, 업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요렇게 결합 혹은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두 개가 요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게 봐봐.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띠고 있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다 더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1 나오겠지. 여기는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띄어요.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얘네들이 요렇게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었니? 자 얘네들이 만든 게 이게 양성자예요. 얼마?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를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다 볼까? 문제에서 이런 그림들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 요렇게 혹은 업커크 하나와 그 다음에 다운커크 두 개 해서 자 얘가 양성자 되는 거고 얘가 중성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양성자 하나가 요렇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업커크에 양성자에 자, 여기에 양성자에 양성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플러스끼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자는 들어갈 수 없고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원자 핵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저건 또 뭐야? 그러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다 볼게요. 자, 뭐를 볼 거냐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동위원소라는 게 자, 여러분들 원자가 있어요. 원자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 핵은 다시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표시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왼쪽 아래와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데
왼쪽 아래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걸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양성자 수로 정하죠. 또 왼쪽 위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질량수라고 하고, 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합으로. 그럼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는 거고, 그럼 중성자 4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데,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수소를 한번 보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에요. 근데 얘네 질량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지? 자, 양성자는 다 한 개씩 있는데, 뭐가 중성자가 얘는 없고 얘는 하나 있고 얘는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어디 여기에 질량수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소예요. 얘는 중수소라고 하고 얘는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또 자, 헬륨도 그래요. 헬륨도 보면 원자번호 2번인데 자, 뭐가 질량수가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양성자 2개로 같은데 자, 뭐가 중성자가 얘는 하나 있고 얘는 2개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헬륨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헬륨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요런 애들이 동위원소라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원소인데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거죠. 질량수가 다른 애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오면은 자, 요렇게 자, 수소 원자 핵에 자, 중성자가 들어가서 중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자, 양성자 하나 있는데 요렇게 중성자가 2개가 요렇게 들어가서 얘네들이 또 요렇게 원자 핵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삼중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아직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 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이번에는 이제 양성자가 들어가요. 자, 여기에 중성자들 있잖아. 중성자가 원래 양성자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그죠? 잘 결합을 못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중성자가 이제 들어가서 이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양성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또 원자핵을 하나 또 만드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자, 해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헬륨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뭐가 있으니까 중성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지? 그리고 여기 중성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원자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 요렇게 되면 여기 얘는 헬륨인데 질량수가 3인 헬륨이죠.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헬륨3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요렇게 들어가서 뭐가 중성자가 하나 또 들어가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되는 요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언제부터 빅뱅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되는데 얼마? 3분 걸린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로는 자 이때 여기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요때 결정이 된 거고, 자 이 이후로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 3대 1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왜? 이 이후로는 우주 공간에서 자, 새로운 원소들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탄소, 산소, 나트륨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안 만들어지느냐? 봐봐. 여기에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튬이 만들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뭐가 들어가야 돼? 양성자가 또 들어가야겠지. 그지? 왜냐하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잖아. 그지? 양성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도 플러스 전기 띄고 있고 원자 핵도 그지? 그래서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지? 뭐 하겠어? 얘가 밀어내는 얘도 플러스 전기 띄고 얘도 플러스 전기 띄니까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반발력 때문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양성자 들어갔잖아. 여기도 양성자가 들어갔는데, 그지? 이건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치? 자, 봐봐. 여기 빅뱅 일어나고, 그지? 이렇게 쭉 되는 동안에, 그지? 빅뱅 이후에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잖아? 근데 그거만큼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우주가 팽창하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양성자를 비롯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네가 빨라서 요 원자핵의 플러스 반발력을 이길 만큼 빨랐는데 속도가 느려지니까 얘네가 반발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저 원자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온도가 높아서 빨라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원소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3분 걸렸다는 얘기야. 했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 3분까지 3대 1이 결정이 됐고 그게 현재까지 계속 3대 1로 있다. 그거를 아까 앞에서 봤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